네, 전격 인터뷰 시작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19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02로 시작하는 전화 잘 받아주시고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KBS 일라디오 전격시사 잘 듣고 있다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되는데 유튜브 댓글이나 KBS 콩 어플 그리고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샵 9730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이번엔 지난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최다 득표였죠. 당 지도부에 입성한 강두구 신임 최고위원과 전화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덕구입니다. 네, 일단 최고위원 입성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최다 득표로 이제 선출이 되셨어요. 이런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어느 정도는 예상했습니다. 여론조사 세네 군데에서 계속 해왔는데요. 네. 추이가 막판에는 2위와 1위 사이에 왔다 갔다는 추이여서 네. 중앙위원들까지 합치면 1위가 가능하겠구나라는 나름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선거운동 과정에서 느끼셨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득표하신 걸 보니까 중앙위원 투표에서 1위를 하셨고 당원 투표에서 2위를 하셨더라고요. 예. 자,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중앙위원과 당원 간 표심이 달랐던 이유 그리고 의원님을 지지하는 표심이 보이는 기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원들은 아무래도 이성윤 전 의원님이 법사위에서 열심히 활약하셨고요. 또 지난번에 한번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인지도가 저보다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당 생활을 비교적 오래 해와서 중앙위원 분들과는 알게 모르게 개인적인 인연들 포함해서 당과 관련된 인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름 선전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았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선거운동 과정에서 최고위원이 되면 어떤 일부터 중요하게 좀 해달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시대 요구. 제일 큰 게 내란 청산 제대로 좀 마무리해달라. 그리고 아무래도 좀 민주당 당원들 상대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성공해야 된다라는 입장과 민생을 제대로 좀 살펴달라.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라. 이런 요구들이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언론에서 의원님을 거론하면서 친명계로서 레드팀이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 동의하십니까? 레드팀이라는 표현보다는 균형추 역할, 조종자 역할 이런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고민을 찾으려고 하고요. 친명이라는 표현을 언론에서 계속 저에게 전제로 네. 저에 대한 기사를 쓰고 그랬는데 당연히 친명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지금 적어도 최고위원 된 분들 또 현재 최고위원까지 모두가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큰 입장에서 보면 친명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최고위원회 시작을 했는데 팀워크 잘 될 거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제 처음 최고위 참석을 했죠. 네. 근데 생각보다 진지했고요. 생각보다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있는 그대로 공유했고요. 아침에 9시에 사전 최고회의를 하고요. 네. 9시 반에 공식 최고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최고위 위원들 만나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밤 11시에 또 긴급 최고위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 하루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빡빡하고요. 그거를 준비하고 또 현안을 파악하는 시간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중노동이라는 표현 쓰면 그렇지만 하루의 상당 부분이 이 최고위와 관련된 그 시간들로 채워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우리 모두가 당과 이재명 정부 성공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라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무거운
책임 의식 속에 일하고 있다라는 느낌 받았습니다. 네. 자, 최고위원 되신 분들이 이제 언론에 소감 얘기하시면서 나온 걸 좀 정리해 봤더니 이성윤 문정복 최고위원은 전당원 1인 1표제 재추진을 강조한 걸로 이렇게 전해졌고 위원님께서는 내란 청산 지금 앞서서도 내란 청산을 제일 먼저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 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안들은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 말씀이 좀 눈에 띄었어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안이란 거는 뭐를 가리키는 말씀이실까요? 뭐 최근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현안들을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 거냐,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 기준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저는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끝나도 당당해야 된다. 제가 선택한 결론 네. 그리고 제가 말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건 국민 눈높이 그리고 시대 정신 그리고 끝나고도 당당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첫 번째 국민 눈높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네. 지금 새 지도부에서 제일 먼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게 공천원금 수수 의혹 문제일 텐데 어제 늦게 윤리심판원에서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제명 결정을 내렸는데 이 결정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윤리심판원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윤리심판 위원분들과 나름 최선을 다해서 객관적으로 상황 판단 속에서 입장 정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김병기 위원께서 소명하는 시간을 거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은 존중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리고 재심 청구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네. 그 결과에 대해서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하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할 기회를 갖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은 윤리심판원의 결정 존중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근데 지금 재심 청구 때문에 당에서 지금 뭐 의총이라든가 또 최고위원회의 이렇게 그 절차를 거쳐서 징계를 완료하려는 게 또 시일이 더 늦춰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더 부담, 여론도 더 안 좋을 수 있을 가능성도 크고요. 그래서 일각에서 당 지도부의 비상징계권 발동 등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어저께 제명으로 결정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심 청구를 하게 되면 기간이 아마 열흘 전후가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이 결과에 대해서 최고위에 보고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은 의총을 거쳐서 정리를 하는데 재심 청구 기간 동안에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당에서 정한 절차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지켜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정해진 룰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공천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경찰이 강선호 의원 그리고 김경시 의원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지금 강선호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곧 소환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도 나오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시 의원의 출국 등으로 인해서 이게 늑장 대응 비판이 여전합니다. 이런 논란이 향후 경찰 수사에도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경찰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초기 대응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하지만 이미 당사자는 미국에 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늑장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리고 강 의원이 그 김 의원으로부터 돈 받은 정황이 담긴 녹취가 보도된 게 제가 알기에는 출국하기 이틀 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당연히 출국 금지를 진작시켰어야죠. 지금이라도
저는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경찰의 신뢰라는 큰 틀에서 모든 걸 걸고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어제 이제 정보안이 공개됐습니다. 중수청, 공소청을 이원화하는 정보안. 그런데 이게 지금 중수청안에 법률가 중심의 수사 사법관을 두기로 하고 또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권도 중수청이 갖게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여권에서 또 범여권 차원에서도 이게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거라는 반발이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충분히 반발할 수 있죠. 여태까지 우리가 정치 검찰가 싸우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보안 수사권을 계속 존치한다.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검찰이 정치 검찰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보안 수사권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어쨌거나 우리가 정책의총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 다 들어보고 또 이 부분은 원내대표 중심으로 최종적으로 입장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부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당과 그리고 정의 나름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여론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고민하면서 입장을 조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보안 수사권 존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자, 보안 수사권 존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앞서 드린 질문의 이제 내용은 중수청에 법률가 중심의 수사 사법관을 두기로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이 보안 수사권 존치에 대한 부분도 관련 위원회의 중심들이 검사라든지 그런 법조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입장들을 하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예. 좀 더 그 객관성, 좀 더 시민들의 입장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는 저는 공식적인 제 입장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건 다 이제 부정적이고 반대하시는 입장으로 이해했습니다. 예. 자, 지금 어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2차 종합특검은 여당 주도로 통과가 됐는데 통일교 특검법은 심사가 이제 보류가 됐어요. 이게 보도에 따르면은 당 지도부가 통일교 특검법은 심사를 보류하는 쪽으로 요구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어떤 배경에서 통일교 특검법 심사는 보류가 된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제가 최고위 첫날이라서요.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한 건 아니나 배경에 대해서 예. 기본적으로 지금 국힘이랑 협상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달라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지만 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통일교 특검 신천지 포함한 특검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라는 게 현재까지 입장이고요. 제 개인 입장은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종교 분리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됐던 특정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통일교 특검을 통해서 분명히 진상을 밝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단죄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으로 시대적 소임을 다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정교 의혹, 유착 의혹에 대한 문제 계속 이제 지적이 되고는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신천지를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앞서 저희하고 지금 인터뷰를 하셨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반대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고요. 이렇게 되면 이 통일교 특검 문제가 여야 간에 합의돼서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는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신 거죠? 아니 저는 네. 신천지가 지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일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 특검을 하자라는 건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특정 종교 세력이 정치에 선거에 개입해서 자기네들이 의도하는 대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켰다. 이거는 제대로 진상 규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준석 소위 말하는 개혁신당인지 구학당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국힘이나 이준석 신당이나 다 역사에 지금 반하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본인들 입장 속에서 판단하는 거죠. 저는 이게 대의명분이 있나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정치는 대의명분과 큰 틀의 시대 정신에 복무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통교 그리고 신천지 포함해서 특정 종교가 정치에 개입한 거 이런 부분들은 특검을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져야 된다. 그리고 국힘이나 뭐 개혁신당은 소위 말하는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좀 더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제 나름의 원칙과 신념이 있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이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받든지 검경 합동 수사를 받든지 양자택일하라고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이 발목 잡으면 검경 수사도 차선책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통일교 특검을 안 할 수도 있는 걸까요?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그런 말을 한 건 알고 있는데요. 네. 그게 당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고요. 대표 입장은 존중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통일교 특검은 원칙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럼 15일 본회의에서요. 지금 2차 종합 특검만 처리하게 되는 걸까요? 15일 날은 현재까지는 2차 종합 특검 하나가 일단 그 부분은 그건 통과시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일찌감치 필리버스터 얘기를 꺼내고 있었는데 야당 필리버스터 가능성 있다고 보시죠? 자, 저는 야당에서 또 필버 하겠죠. 근데 그 필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국민들이 공감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이슈화 되겠습니까? 그리고 필버 현장 한번 보십시오. 필버 국힘이 해도 국힘 의원들이 10명도 없습니다. 저는 국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작태를 보면서 네. 갈수록 쪼그라드는 그리고 갈수록 전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메시지, 얻지 못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죠. 같은 우리 국회에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힘한테 요청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대정신,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여론입니다. 그 입장에서 판단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도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소통을 강조를 했고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야당과도 이제 협의를 하겠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면서 이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자,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최고 위원으로 이제 지도부에 또 합류를 하셨으니까요. 야당과의 협상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한병도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협상을 중히 여기를 뿐이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입장에서 대표로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병도 원내대표나 민주당은 원칙 지킨다. 네. 원칙이라는 게 시대정신 그리고 해야 될 적어도 일이라면 우리는 관철시킬 수밖에 없다. 그 입장에서 협상할 것은 협상하되 원칙 지킬 것은 원칙 지킨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제일 큰 전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지킬 건 지켜야 된다. 네. 지금 오늘 그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이 지금 대표들 양당 대표가 만납니다. 지금 아마 만나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요. 양당의 이런 만남 공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혁신당이라는 당 이름을 개혁구당으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갈수록 모습이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국민힘과 연대 이 부분이 그야말로 공식적으로 윤석열과 단절을 하고 그리고 내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국힘이랑 연대를 하면 모르겠지만 네.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과 연대하겠다라는 건 이준석 대표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개혁신당이 내란 이중대임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제 생각이고요. 뭐 내년 올해 지방선거 관련해서 연대 얘기를 하지만 그 연대가 더 쪼그라드는 연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지난주 마무리되지 못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다시 진행될 텐데요. 특검 구형 어떻게 의원님은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한덕수 전 총리가 15년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15년 나왔잖아요. 근데 내란 숙의 우두머리는요. 사형 아니면 무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둘 중 하나 하려면 제 개인적으로는 사형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마 무기가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 형량이 갖는 의미, 사법적 정치적 의미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단순한 형벌을 넘어서요. 헌정 질서에 대한 그야말로 준엄한 심판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는 내란의 뇌자도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형시켜야죠. 네.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구형이고 다음 달에 아마 이제 선고가 날 텐데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선고형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전두환 무기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최종 선고도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결심 공판에서 이제 15년이 말씀하신 대로 구형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지적이 된 게 위법성을 알고도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 이상민 전 장관이 법관 출신이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못했을까요? 그런데 권력에 기생한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리고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을 생각은 안 하고요. 그 속에서 호가호위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저는 역사에서 분명하게 저는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15년도 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상당 부분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사실 그 9일날 열린 결심 공판이 사실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 해서 결국은 구형을 못한 상황이 됐는데 뭐 법정판 필리버스터다 침대 재판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과정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뭐 솔직한 느낌 말씀드리면요. 저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구나. 저렇기 때문에 내란 전담재판부가 필요하구나. 이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의 현실이구나. 뭐 이런 걸 다시 한번 절감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이게 민주당의 원칙이고요. 이게 대다수의 국민들, 시민들이 보고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서요.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이 논의를 좀 보시면서 주목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 판사 회의나 우리 사법부의 법관분들이 한 번도 내란과 관련된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차 특검에 다뤄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해서 사법부가 내란과 관련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기득권 지키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저 사법부가 통렬하게 자기 반성이 먼저다. 그게 아니면 네네. 그 어떤 것도 국민들로부터 여론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제 입장이기 때문에 제 입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한병수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해요. 그 형법상 내란 그리고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또 군 형법상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 감형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는데 사면권 개정안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적어도 내란 외환죄로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요. 어떤 경우가 됐든 사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사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면권 개정안에 대한 생각은 찬성이신 거군요. 그러니까. 네. 저는 한병도 의원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 대구 출신 의원께서는 예를 들면 사면 가능하도록 했잖아요. 그렇지만 제 입장은 적어도 내란죄, 외환죄로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가 됐든 사면할 수 없다. 사면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 속에서 해야지 그 한병도 의원 입장이 그 원칙이라면 당연히 동의. 그러나 사면할 수 없다. 이 부분이지 사면해도 된다. 이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글로벌 톡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